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8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잠시만요. 입체 교차할 차례죠. 입체 교차. 자, 봅시다. 자, 개요 읽어볼게요. 자, 교재는 128페이지입니다. 도로와 도로 혹은 도로와 철도가 서로 다른 높이로 교차하는 것을 입체 교차라고 한다. 서로 맞물려 가지고 통과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뭐 기차가 현재 뭐 일반 그 평지로 달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거를 입체 교차라고 한다. 입체 교차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연결로라고 한다. 그거를 램프라고 해요. 램프. 연결로가 붙어 있는 경우에 입체의 구조물을 인터체인지라고 하고 연결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입체 구조물을 단순 입체 교차로라고 한다. 인터체인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 상호간을 연결하는 분기점 인터체인지 및 일반 도로와의 출입을 위한 일반 인터체인지로 구분한다. 단순 입체 교차는 교차부에 단순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일정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시키고 지상부는 일반적인 평면 교차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도시 지역의 교차로에 많이 설치를 한대요. 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봅시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지하차도 있는 그 구간만 가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쪽 차량은 뭐예요? 신호등 받고서 바로 신호등 받고 이 지하차도 위를 통과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이쪽도 역시 신호등에 어떤 방해 없이 지하차도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회전할 차량은 빠져서 이렇게 우회전하고 우회전 차량이 이렇게 빠져서 하고 그다음에 좌회전할 차량은 이쪽이 좌회전인가? 이쪽이 우회전인데 좌회전할 차량 역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이쪽으로 좌회전 차량 기다리는 거죠. 좌회전 차량을 여기서 기다리고 이쪽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좌회전은 여기서 기다려야 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피턴이라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 요즘은 이렇게 여기서 좌회전을 안 돌리고 이렇게 가서 피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돌리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입체 교차로 해야 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체 교차로 할 수 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단순 입체 교차. 볼게요. 자, 도시 내 도로의 단순 입체 교차의 형식으로서는 용지 면적이 작아도 무방한 다이아몬드형 또는 그 변형이 많이 쓰인대요. 자, 봅시다. 입체 교차부 유출 입부 해서 입체화할 교통료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서 차량이 이렇게 나올 경우, 이렇게 몰아서 나올 경우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렇게 본선으로 가고 측도에서 이렇게 우회전한 차량은 이런 식으로 되는
교차로를 단순 입체 교차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이렇게 오다가도 합류 지점이 이렇게 있죠. 합류 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을 단순 입체 교차로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입체화할 교통류는 원칙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방향으로 한다. 십자 교차로의 통과 교통량이 양쪽에 다 같이 많을 때는 평면 교차점을 지표부에 놓고 통과 차도의 한쪽을 지하차도, 다른 쪽을 고가차도로 한 3층 입체교차가 쓰인다. 단순 입체교차의 본선, 측도 및 입체교차 유출입부는 그림 5.8과 같이 정의한대요. 자, 첫 번째 본선 봅시다. 본선. 자, 본선의 종단 곡선은 하나의 곡선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차로수는 편도 2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편도 1차로 하는 경우에는 고장차를 대피시킬 수 있는 기럭개를 포함해야 된다. 또 본선에는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양쪽에 유지 관리용 보도를 설치한다. 지하차도의 유지 관리용 보도의 폭은 측방 여유를 위하여 0.75m 정도가 적당하다. 통과 교통률을 입체화할 때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문제는 지형, 지질, 설계, 시공의 난이도, 주의와의 조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시공면으로 보면 지하차도의 경우 옹벽 및 교대, 굴착으로 인한 지하 매설물의 이설 등이 필요하고 공기가 길고 공비도 비싸며 시공 후에는 배수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충분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위의 생활 환경, 경관과의 조화에서는 지하차도가 유리하다. 보도, 자전거 도로는 지표부에 설치하므로 입체부 본선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자, 그 다음에 측도 볼게요. 측도. 측도의 폭은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 교통량에 따라 정하지만 적어도 1차로 외에 주정차대를 포함한 폭 이상으로 한다. 세 번째, 입체교차 유출입부. 입체교차 유출입부란 본선이 측도와 접하는 부근의 근처를 말하며 여기서 교통류의 분압류가 이루어지고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입체교차로에서는 달로부보다 차로수가 많게 되므로 차로에 확폭 구간을 설치하며 측도와 본선의 평행 구간의 길이는 분압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위하여 적당한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인터체인지 그러죠. 돈 내고 가는 거, 돈 내고 가는 것을 인터체인지라고 해요. 자, 인터체인지는 평면 교체에 비하여 교통량이 크고 교통류를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다. 또 교통사고도 적고 평면 교차에서와 같은 주행 시간의 지체도 적다. 그러나 넓은 용지와 입체 구조물이 필요하게 되며 그 때문에 건설비가 매우 고가가 된다. 인터체인지의 존재가 지방계획, 도시계획, 주변 토지 이용 계획 등에 주로 영향이 크므로 그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교통 조건, 사회적 조건, 자연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경기도 이 더러운 자식들, 그냥 여러분들 청계, 판교 이런데 이런 게 막 세우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뭐예요? 요금 걷죠.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썩을 새끼들 아주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마다 돈 내면은 짜증내니까 뭐예요?
짜증내니까 그냥 저기 하이패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감각하죠. 돈 나가는 게 하이패스로 그렇게 하면은 무감각해요.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돈을 내는 거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하고 이 돈의 무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터체인지의 배치 계획. 그래서 지방 지역에서의 인터체인지 배치 계획은 지역 계획 및 광역, 교통 계획을 바탕으로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인터체인지 배치 계획 한 6가지 정도를 좀 적어 볼게요. 자, 빈 곳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빈 곳에다가 좀 적을게요. 자, 첫 번째. 일반 국도 등 주요 도로와의 교차점 또는 접근 지점. 두 번째,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 부근 또는 인터체인지 세력권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되도록 배치. 세 번째, 항만, 비행장, 유통시설, 중요한 관광지 등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와의 교차 또는 근접 지점. 네 번째, 그래서 그 물류센터 있는데 인터체인지가 많아요. 뭐 그래서 여주, 이천, 군포 이런데. 자, 네 번째 인터체인지의 출입 교통량이 하루에 3만 대 이하가 되도록 배치한다. 다섯 번째,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간격은 교통 운영상 최소 2km 도로 유지 관리상 최대 30km가 되도록 배치. 도시 지역에서 두둑이한 경우에는 최소 간격을 1km로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고속도로 본선과
인터체인지에 대한 총 편익 비용비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 이게 이제 인터체인지 배치 계획에 대한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를 설계할 때 이러한 요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돼요. 근데 뭐 설계라기보다는 이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위치.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위치. 일단은 통행량이 많아야 된다.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뭐 지방 같은데 가보면 괜히 쓸데없이 인터체인지가 들어서는 데가 있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또 관여가 돼요. 그래서 그 지방에 대통령이 하나 나오면 아니면 그 지방에 대통령 형제라도 있으면 그쪽 지역에 톨게이트나 인터체인지가 아주 생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 정치적. 자, 그렇다고 그걸 또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인터체인지 표준 설치수 인구가 10만일 때 하나당. 그 다음에 1에서 3만일 때 하나에서 2개, 3만에서 5만일 때 2개에서 3개, 5만 이상일 때 3개 정도. 이렇게 3개가 맥시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인터체인지 설치의 지역별 표준 간격 대도시 고속도로 2에서 5km, 지방 촌락 산간지 20에서 30km, 소도시가 존재하고 있는 평야 15에서 25km, 대도시 주변 주요 공업단지 5에서 10km. 그냥 이런 게 이렇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것까지 어떻게 다 외워? 자,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도로가 유료도로인 경우와 무료도로인 경우에 따라 인터체인지의 계획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의 인터체인지 계획은 특정 노선이나 특정 출입로에 교통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하며 기존 시가지에서는 용지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지형이나 지상물의 조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의 이제 위치 선정 볼게요. 인터체인지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통 조건, 사회적 조건, 자연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입지 조사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교통조건 조사는 인터체인지의 위치 및 연결로의 접속 지점이 그 지역의 도로망에 적합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며 그 지역의 도로망, 현황 및 교통량이 주된 조사 항목이다. 사회적 조건 조사에는 보상비 산정, 적절한 형식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지관계 조사가 있으며 매장 문화재 조사도 필요하다. 자연조건 조사에는 지형, 지질, 배수, 수리, 기상에 관한 것이 있으며 지형도나 현지 답사 또는 토질 조사를 실시한다. 또 접속도로의 조건 및 휴게소, 주차장, 버스 정류장, 터널 등의 다른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인터체인지의 구성 한번 볼게요. 요런 거 이제 인터체인지죠. 자, 요런 거는 이제 떠나죠. 요게 이제 입체죠, 입체. 한쪽은 한 방향으로 가고 그거를 공중으로 서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한쪽은 양재대로, 한쪽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자, 그 차를 한번 가봅시다. 자, 차가 이쪽으로 가서 우회전을 하려면은 여기 상부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래와 맞닿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다가 쭉 직진차로, 직진차선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 도로를 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쪽 도로를 타는 경우,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 도로를 타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쪽 도로를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될까요? 이쪽 도로를 타가지고서 유턴을 해가지고서 이쪽을 타든지 이쪽을 타든지, 그죠? 유턴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만약에 바로 올라가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겠죠. 이렇게 크게 돌려가지고서 이렇게 맞춰야 되겠지. 근데 유턴 해가지고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러한 인터체인지의 구성.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인터체인지는 교차하는 본선 차도와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로로 구성된다. 연결로가 교차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부분에는 두 도로 사이에 주행 속도차를 조정하기 위한 변속 차로를 설치한다. 변속 차로에는 가속 차로와 감속 차로가 있다. 첫 번째, 연결로. 인터체인지의 연락 차도로서 높이가 다른 도로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로를 연결로라고 한다. 연결로의 형식은 그림 5.10과 같이 직결형, 자, 이렇게 직결형, 바로 연결되는 것을 직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루프형, 이렇게 있대요. 자, 연결로의 형식은 그림 5.10과 같이 직결형, 준직결형, 그 다음에 루프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며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대요. 직결형 연결 북로는 목적 방향에 따라 설치한 연결로이고, 준직결한 연결로는 목적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분기는 하지만 목적 방향과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루프형 연결로는 루프 곡선의 선형으로 목적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분기하여 270도 전향하여 우회하는 것이다. 우회전 연결로에는 직결형만 있으며 좌회전 연결로에는 직결형, 준직결형, 루프형이 모두 있다. 연결로의 설계 속도와 차로폭, 길업계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구조시설 기준의 표 5.7, 5.8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5.7 연결로의 설계속도 있죠. 120 설계속도가 요게 설계속도. 그 다음에 상급도로의 설계속도. 그래서 상급도로와 하급 여기 같은 경우도 요건 이제 하급, 요거에 비해서 하급도로죠. 양재 대로로 하지만 이거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치면. 자, 그래서 그거 이제 두 개를 서로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연결로의 폭 보면 A 기준 한번 한번 그냥 보기만 할게요. 자, A 기준은 뭐냐? 길 어깨에 대형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B, 세미트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C, 세미트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그 다음에 D, 소형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E, 소형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아니, 대출 전화인데 나를 뭘 믿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해 되는지, 나를 뭘 믿고 대출을 해줄까요? 이해 불가. 자, 그래서 각 기준의 정의 A, B, C, D, E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라. 자, 그 다음에 도로 등급별 적용 기준 보면 상급도로, 네, 등급해서 고속도로, 그래서 지방지역 같은 경우는 A 기준 또는 B 기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B 기준 또는 C 기준, 요거. 그래서 이렇게 표 보는 방법,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차로 볼게요. 가속차로 속도를 붙이는 차로죠. 가속차로. 자, 연결로의 설계 속도, 연결로의 설계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와 직결하는 도로의 설계 속도보다 낮으므로 안전하게 합류하려면 가속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그림 5.11 봅시다. 그림 5.11. 그림 5.11과 같이 변속차로, 가속차로 연결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가속차로를 주행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통과차로의 틈을 보아 적당한 위치에서 합류한다. 가속차로의 길이는 연결로와 본선차도의 설계 속도에 따라 다르며 그 값은 표 5.9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연결 속도 80, 변이관을 제외한 가속차로의 최소 길이 이렇게 해서 120, 110, 1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세 번째 감속차로. 본선차도에서 연결로로 나가는 차량은 연결로에 나갈 때까지 그 속도를 연결로의 설계 속도까지 낮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감속차로가 필요하다. 감속차로의 길이는 연결로와 본선차도의 설계 속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가속차로의 길이보다 짧으며 그 값은 표 5.10과 같대요. 좀 이따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차량이 이쪽으로 주행을 해요. 이쪽으로 주행을 하는데 이제 차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쪽으로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속도를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속차로 이만큼의 가속차로를 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코너로 곡선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여기 뭐 감속 차로의 길이, 가속 차로의 길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자, 네 번째 변이 구간. 변속 차로의 변이 구간의 길이는 요 값 이상으로 해야 된다요. 변이 구간, 변하는 구간. 자,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의 형식 볼게요. 인터체인지의 형식에는 교통 동선의 처리 방법에 따라 분리하면 완전 입체 교차, 불완전 입체 교차, 로터리 입체 교차 등이 있대요. 자, 첫 번째 불완전 입체 교차 볼게요. 불완전 입체 교차는 평면 교차하는 교통 동선을 한 개소 이상 포함하는 형식으로 교차의 종류는 본선 차도와 연결로의 교차 및 연결로 상호 교차 중에 하나이다. 불완전 입체 교차의 장점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여 교통 특성이나 지형에 알맞는 형을 얻을 수 있으며 용지 면적이나 건설비가 적게 들고 우회 거리가 짧은 점 등이 있다. 단점은 본선이나 연결로의 교통의 정지를 요하므로 교통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 첫 번째 다이아몬드형 볼게요. 자, 다이아몬드형 네 갈래 교차 인터체인지의 대표적인 곳으로서 형상이 단순하고 용지 및 건설비가 적게 들며 교통의 우회 거리도 짧지만 평면 교차로에서의 교통 용량이 작고 유료 도로의 경우에 영업소가 4개가 된다. 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건 지금 지하차도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근데 요거까지 왜 그려놨지? 여기까지 왜 그려놨지?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요거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이건 뒤집어 놓는 건가? 아무튼 간에 이거와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이거 붙여놓으면 이게 되는 거니까. 붙여놓으면은 저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불안전 클로버형. 자, 교차 도로상의 좌회전 동선을 우회전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교통 용량을 증가시키지만 우회 거리가 증가하고 용지비 및 건설비가 많이 든다.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램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요거 쓸데없는 공간에 생기죠. 요거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요거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들어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한번 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펫형. 트럼펫 같이 생겼지. 자, 고규격 도로가 저규격 도로와 교차할 때 고규격 도로에 대해서는 완전 입체의 세 갈래 교차 형식을 취하고 저규격 도로에는 평면 교차로 처리한 것이다. 출입 교통을 한 개소로 모을 수 있으므로 요금 관리상 편하다. 자, 봅시다. 이게 차가 이렇게 와요. 차가 이렇게 와서 쭉 와. 어쨌든 간에 얘는 요걸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얘는 또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쪽에 있는 차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영업소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이거 타려면 이게 뭐다? 트럼펫 창이다.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세요. 정지시켜 놓고. 자, 그 다음에 준직결형. 아까 전에 준직결형이라고 있었죠. 세 갈래 교차로 본선상의 일부 평면 교차를 허용하는 형식으로는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중요한 Y형 교차점이나 우회 도로의 분기점을 사용한다. 평면 교차로가 연결로 경사구의 직후에 있어 교통상 위험하다. 자, 볼게요. 자, 합류형. 차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쪽 방향 가다가 이렇게 이건 뭐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차가 이렇게 오다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합류하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터리 입체교차. 입체교차. 평면 교차는 없으나
연결로를 독립으로 하지 않고 2개 이상 차도를 부분적으로 겹치게 해서 엇갈림을 수반하는 형식이다. 용지가 많이 들고 엇갈린 구간에서 교통 용량이 작아지며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입체 교차. 완전 입체 교차. 자, 완전 입체 교차는 평면 교차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각 연결로가 독립되어 있는 형식으로 공사비와 용지가 많이 들므로 고규격의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차로에 주로 사용한다. 요런 그림 많이 봤죠? 요런 그림. 요런 교차로. 자, 첫 번째, 직결형, 준직결형. 자, 직결형 Y. 요거 5.17. Y는 세 방향 모두의 접속이 직접 연결로에 의하는 것으로 고규격 도로 상호의 접속에 사용한다. 좌측에서 직접 분기하기 때문에 왕복 차도를 넓게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용지 면적이 많이 사용된다. 지형이나 용지 때문에 모양을 작게 할 때는 3층 입체 교차로 한다. 준직결 연결로를 사용한 준직결 Y형은 고규격의 도로와 일반 도로와의 교차에 사용되며 직결 Y형에 비해 주행성은 떨어지지만 왕복 차로를 넓게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이제 직결형. 좌회전 교통을 목적하는 방향으로 원활한 곡선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고규격 도로 상호 간의 교차에 사용한다. 구조물이 많이 필요하므로 공사비가 많이 든대요. 자, 세 번째 트럼펫형. 세 갈래 트럼펫형 보여드릴게요. 자, 세 갈래 교차 인터체인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상호 간의 교통량과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을 주도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네 번째, 클로버형. 네 갈래 완전 입체 교차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하학적으로 대칭인 아름다운 형을 이루고 입체 교차 구조물도 한 개만 필요하다. 뭐 돈질을 하는 거죠. 단점으로는 용지가 많이 소요되며 좌회전 차량이 루프를 따라 멀리 회전해야 하며 인접한 루프 간에 누빈 구간이 생겨 교통 용량이 작아진다. 돈질할이다. 보시면 돼요. 자, 도로와 철도의 교차, 입체 교차 한번 쭉 읽어볼게요.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원칙적으로 입체 교차로 해야 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쓰려면은 자동차가 사야 되죠. 왜 우리 옛날에 철로 건널 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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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죠. 도로와 철도의 교차를 원칙적으로 입체 교차로 해야 된다. 다만 주변 지정물이나 기존의 교차 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체 교차의 설계에 있어서는 도로 및 철도의 장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도로와 철도 양쪽에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이 양호한 지점에 설치해야 된다. 또 시설 한계, 시거, 배수, 방호시설, 축도 등에 주의해야 된다. 시설 한계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 시설 기준과 철도 건설 규칙에 따르고 공사, 보수, 제설 등을 위한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배수에 대해서는 도로의 종단 곡선이 오목형이고 철도 밑을 지나는 지하차도인 경우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도로가 철도 위를 지날 때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관장을 확보해야 하며 도로로부터 철도 부지에 떨어지는 투하물,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울타리를 칠 뿐 아니라 수평력에 강한 높은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입체교차 한번 입체교차
자, 평면교차, 평면교차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평면교차 기준. 도로와 철도의 평면교차는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교통지체의 원인이 되므로 입체교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평면교차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도로와 철도와의 평면교차를 건널목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부득이 평면교차로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1번. 부득이 평면교차를 할 수 있대요. 어떻게? 도로의 교통량 또는 도로의 교통량 또는 철도의 운전 횟수가 아주 작은 경우. 두 번째, 지형상 입체교차로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경우. 세 번째, 입체 교차로 함으로써 도로의 이용이 장애를 받는 경우. 네 번째, 교차가 일시적인 경우. 다섯 번째, 입체 교차 비용이 입체 교차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엄청나게 초과한 경우. 이게 이제 평면교차로 하는 그러한 요건이에요. 자, 평면교차의 규정. 자, 부득이 도로와 철도의 교차를 평면교차로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번. 도로와 그냥 쭉 읽을게요. 도로와 철도와의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건널목의 길이를 되도록 짧게 하고 동시에 이륜차 등의 차바퀴가 레일 틈 사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건널목 양측에서 각각 30cm의 구간은 건널목을 포함하여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당 경사는 3% 이하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작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은 건널목 전후의 가시를 좋게 하고 차량의 발진 정지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가시 구간의 길이를 선로 방향에서 측정한 길이에서는 철도 차량의 최고 속도에 따라 5.12의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건널목 차단기 등 보안 설비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한 차량이 발진 가속하여 안전하게 건널목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거를 규정한 것이다. 당연히 시거 확보가 돼야 되죠. 시거 확보가 돼야 되고 이 시거 확보가 되는 거는 철로에서 5m 되는 쪽에서 이렇게 그거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하고 중심선이 직각이 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평면 교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교시부터는 도로 토공, 우리가 토질력학이나 토목 시공학에서 배웠던 도로 토공 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챕터 6번이고 페이지로는 144페이지입니다. 자, 2교시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